안녕하세요. 10만 유튜버 이효석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좀 당분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어제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어제 시장의 아이디어인데, 원래는 이제 아이디어는 이제 제가 얼굴 안 나오고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영상 중에서 목소리가 좀 작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오늘 소리 어떠세요? 오늘 소리 어떤지 좀 피드백 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녹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아니, 적어도 이제 얼굴 나오려면 씻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너무 좀 일찍 일어나야지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얼굴을 안 보여주는 쪽으로 갑니다. 아이디어는 인사이트, 차별화되고 쉽고 빠르게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나스닥 신고가 나왔고요. 진짜 얄밉네요. 잭슨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나라랑 온도 차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제 3프로TV 후기 이다솔 부장님과 같이 했던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시장 리뷰 먼저 할게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한국시장 코스피는 이제 워낙 많이 빠졌고요. 좀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어제는 이 정도의 흐름입니다. 오늘 아마도 좀 더 반등이 나와서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있는 뭐 3,150포인트까지는 반등은 하지 않을까. 이제 에이 뭐 이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도 반등을 할 수 있고 충분히 반등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등은 그냥 아무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잭슨홀 전에도 얼마든지 안도 랠리 혹은 뭐 자율 반등 뭐 등등 그냥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해서 조정이 끝나고 이제 다시 가지하냐, 이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안심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오늘 뭐 내일 정도까지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잭슨홀인데, 잭슨홀에서 뭔가가 나타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고요. 자, 어제 이제 한프로TV에서 나가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이다솔 부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주변 반응은 너무 말이 많다는 의견도 좀 있지만, 뭐 어떻게 나가서 말하려고 나갔는데, 말을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 좀 많이 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일부 때 이제 좀 뭐 LG왕 얘기하고 뭐 등등 얘기 많이 해가지고, 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뭐 좋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달솔 부장님이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그림을 먼저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게 차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요거는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 밑에가 이제 거래량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래량. 특징은 이 거래량이요. 이때는 예외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한 7월 이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제 이제 이다솔 부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에 이전에 비해서. 이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관심이 떨어졌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요 말씀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어제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거든요. 사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사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가격을 많이 보잖아요. 가격. 야, 오늘 얼마 빠졌어? 채권 가격 어떻게 됐어? 등등 가격을 많이 보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죠. 이제 보면은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뭐 이 가격이 있고 이 가격이 있고, 여기는 보면은 매수하겠다, 사주세요 여기다 이제 적어 놓는 거고, 팔아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이제 물량들이 많이 있어야지. 예를 들자면 제가 100주를 팔고 싶어요. 근데 여기 10주 있고 여기 5주 있어, 3주 있어. 그럼 어떻게 팔아요? 다 10주를 팔아요. 100주를 팔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유동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이 기사의 내용은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면 22조 달러나 되는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이게 그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리퀴디티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잭슨홀에서 파월이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확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주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봐요.
뭐 채권 뭐 잭슨홀이든 뭐든 해서 100주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여기 이만큼밖에 없어. 그러면은 평소에는 이 가격까지만 팔아도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100주를 팔려면은. 이거 다 더해봤자 안 되잖아. 뭐 5, 10, 뭐 이렇게 되면. 이거 그냥 한꺼번에 막 다 팔아야지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유동성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동성이 지금 사실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진 않겠지만 저희가 큰 물량을 거래하는 입장에선 그래요. 우리는 저희 뭐 이런 걱정 해보신 적 한 번도 없죠. 그 내가 이거 팔아야 되는데 100주 팔아야 되는데 이거 10주밖에 없네 이런 걱정 해보신 적은 없죠.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걱정 없는데 기관 투자자분 큰 규모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준 게 이다솔 부장님이 얘기하신 게 이제 그 얘기이고요. 사실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이다솔 부장하고는 따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다솔 부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느낀 저의 느낌입니다. 이다솔 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저의 느낌은 약간 좀 그 보수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선수분들은 다 거의 보수적으로 보세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V자로 당장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모든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막 올라갈 거야. 왜 안 올라가? 막 뭐야? 뭐 누구 맞췄어? 누구 틀렸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4대 3대 3 이렇게 잘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 모르는데 막 알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뭐하러 베팅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왜 내 돈을 왜 걸어요? 잘 모르겠을 때는 그러니까 돈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뺀다라는 개념이 제가 이제 그로스 익스포저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뭐하러 내 이제 잘 모르고 어려운 환경이 됐는데 뭐하러 힘들게 하냐는 거죠. 이제 방향이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돈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그럼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도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객장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 라이브를 보셨나? 이런 생각이 이번 주에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게 이거잖아요. 종목 수와 주식 비중. 종목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종목 숫자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종목 10개 있으면 이 종목 중에서 하나, 둘, 셋 이거까지 4개, 5개 줄이는 노력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줄이는 과정에서 이거 줄였더니 이효석된 말 들어가지고 주가 올랐는데 틀렸어. 그럼 이만큼 뭘 사시라고요? 코스피를 사시라고요. 그러면은 심리적 안정을 얻으면서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어제 댓글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 느낌은 이다수 부장이 이 얘기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반응이 뭔 소리야 빨리 주가 어떻게 되는지나 얘기해 막 이런 반응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물론 여러분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마켓. 제가 이제 책에다도 써놓은 내용인데요. 마켓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다예요. 시장에 대해서는 맞추고 틀리고 근데 이건 잘 모르겠다며. 근데 그러면 그때는 우리를 뭘 봐야 되는 거야? 나를 봐야 되는 거야.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그래서 내가 뭐 가지고 있는지 이건 뭐 왜 샀지? 몰라. 팔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이 내가 이걸 어떻게 팔아? 내가 누구 A라는 사람 말 듣고 샀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30%야. 마이너스 50%짜리도 있고 이걸 왜 팔아? 이거 지금 금방 오를 텐데 라고 얘기하셨는데 정프로님도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30% 빠지고 50% 빠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 이 A라는 이 문제의 이 종목이 이게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좀 말이 길어지네. 이 종목이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에서 10%였어요. 근데 이게 50%가 빠져가지고 내 종목에서 내 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2배가 올라도 기여하는 분은 10%일 때보단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걸 어떻게 내가 아이고 내 자식 같은 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 판단 기준은 이것도 뭐 손실난 거 다 팔아라 이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손실 그 판단 기준은 가져갈 거냐 안 가져갈 거냐 이건 내 새끼 아닌 거 뭐 이런 거 주식 가지고 그 판단하시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엄청 귀한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했던 말이 살아있으면 돈 벌 기회는 언제나 있다. 아, 이번에 돈 못 벌었으면 어떠냐. 다음에 또 기회 있다. 그리고 2011년부터 한 3년 동안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도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때 이제 본인 주위에는 부자가 되신 분이 많다. 주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비재 중에서 정말 똘똘한 친구를 찾았다. 앞으로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동의하고요. 뭐 저는 저의 방향성은 이제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거기에 집중하자.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뭐죠?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거는 데이터입니다. 넘어가면 어제 그래서 이제 댓글창에 진짜 질문이 많았던 게 SKC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질문은 정말 끝까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 수가 없죠. 저희 뭐 알 수가 없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8%나 빠져서.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많이 오른 게 빠지고 못 오른 게 오른다. 이 논리. 이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 환경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SK하고 어제 이제 SK 머티리얼즈가 합병을 했잖아요. 이 합병을 했다라는 얘기는 SK그룹 내에서 뭔가 뭐 변화가 좀 있는 거죠. SK그룹은 작년에도 저도 이제 계속 제가 무슨 얘기 많이 했죠? 내러티브 앤 넘버스 그 얘기. 이 책을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 꼭 봐라, 막 이런 이제 전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내러티브 넘버스 저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그룹 내에 가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앤 넘버스가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에 대해서 파이낸셜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금융의 스토리. 이거를 이제 그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SK 이런 합병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의심이 되는 분들이 뭐 이렇게 파셨을 수도 있겠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아는 거 하나도 없고요. 저는 그냥 어떤 식으로 될지. 근데 펀더멘탈이 좋으면 뭐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주가가 많이 빠졌길래 코멘트가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키가 되는 팩터는 하이닉스라고 생각해요. 이 하이닉스가 주가가 어떻게 된다, 제가 이제 전망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왜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되면서 의미 있게 빠졌다. 근데 이게 반등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기 위해서 하이닉스 봐야 되는데, 어제 아시는 것처럼 주가는 올라가다가 내려왔죠. 그래서 좀 약한 상황이고, 오늘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좀 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반등하더라도 이게 이제 주도주가 바로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라는 생각이고, 대신에 저희 이제 뭐 김영호 센터장도 그렇고 하우스의 뷰는 뭐 연말, 뭐 하반기, 연말, 가을 뭐 이럴 때까지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년, 내후년을 생각해 보면 안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반도체는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또 이거 하다 보니까 10분 20분 안에는 끝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네요. 또 하지 말까? 해야죠. 그래도 생각나는 건 다 얘기해 드릴게요. 자, PB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PBR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장부가 곱하기 시가총액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회사가 있으면, 하이닉스가 있으면 하이닉스가 그동안 번 돈, 그래서 회사 내에 모여 있는 돈, 순 자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시가총액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PBR이요.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이렇게 돼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진짜 많이 말을 했던 얘기인데,
PVGO라는 값으로 바뀝니다. 이 PVGO라는 값이 무슨 값이냐면요. 성장, 그로스, 어포튜너티, 성장 기회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회의 현재 가치입니다. 프레젠트 밸류죠. 그러니까 이 성장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장의 가치가 1 플러스 성장의 가치가 PBR이에요. 그러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성장의 가치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성장의 가치가 1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PBR 한 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는 안 나오네. 코스피가 2000 요 때인데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였었죠. 8월달, 9월달까지. 이게 얼마냐면 2,400포인트였거든요. 2,400포인트가 뭐냐면 PBR 한 배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PBR 한 배를 넘어선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코스피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든 우리 국민이든 성장 가치가 없다고 코스피가? 에이, 있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하이닉스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정도 레벨이 지금 PBR 한 배인 건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PBR 한 배를 한 번에 뚫고 내려가기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게 더 빠져가지고 으악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되더라도 한 번에 막 이렇게 깨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95,000원이라는 가격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 10만 원이 한 배예요. 한 배가 깨지기는 쉽지 않다. 말이 많네요. 예, 그리고 이제 환율 이거 안 바꾼 것 같네. 자, 이제 달러 인덱스 또 이거 잠깐만요. 이걸로 바꿀게요, 바로. 어제 나왔던 뉴스 보겠습니다. 보면은 미국 국채가는 혼조다. 잭슨홀 기다리면서 거래가 없고 거래가 한산해요. 잭슨홀 심포리엄에서 파월 의장 별 얘기 없을 거다. 에리언 됐고요. 잭슨홀 앞두고 약세. 달러화는 약세였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잭슨홀에서 이변 일으키까 이 얘기는요. 작년에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글쎄 이제 어제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연준이 지금 이제 할 거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약간은 욱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해요. 연준이 할 게 왜 없어요? 연준이 할 게 엄청 많은데 지금도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뭐가 할 게 있는데? 지금 QE도 다 했고 했잖아. 할 게 왜 없습니까? 저는 지금 연준이 할 게 아직도 QE 하고 있잖아요. QE 하다가 경제 안 좋아지면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할 거고 그 다음에 MMT도 할 텐데요. 나중에는 그리고 기본소득도 갈 거고 등등 이게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뭐야 물가 상승 인플레 오면 어떻게 등등 수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못 가는 거지. 갈 길은 멀고 아직도 할 거는 많죠. YCC도 있잖아요. 우리 YCC 얘기도 했는데 YCC 요새 관심도 없잖아.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나 지금 보면은 그냥 말로도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아직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은 뭔 일이다. 뭔 일인지 아직 보시죠. 왜냐면 어제도 이제 그 뉴욕 지표 중에서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할 거예요. 그 JP 모건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테이퍼링 끝날 때까지 1조 달러 유동성 또 공급합니다. 유동성은 아직 마르질 않아요. 아직도 계속 늘어난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가 미국의 유동성이기 때문에 미국 주가만 오르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폴트 라인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여기는 선진국이고 여기는 신흥국인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좀 피해를 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달러 인덱스인 원달러고요. 원달러가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요게 이제 이게 갈지 안 갈지 가게 되면 그때는 한번 좀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콜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이제 확실히 말하기 어려운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100 NDF 상황 보면 오늘은 1160원대의 환율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려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달러가 어제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달러가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2.93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리인데요. 금리 보시면 요런 흐름 1.2%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만약에 잭슨홀에서 큰 이벤트가 나오면 가격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인데, 유가가 많이 어제 하락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구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우려가 그래도 조금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것이 좀 반감됐다라는 점. 대신에 이제 유가는 다른 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드디어 신고가. 나스닥 얄밉네요 정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계속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보시는 분,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도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그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왜 불편함이 없는지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라이브 방송에서 어디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찾아보세요. 나스닥이 아무튼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장중에도 계속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장 막판에 좀 빠졌는 정도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점은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거네요. 이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3% 오랜만에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이크론이 있는데 마이크론도 2%. 엔비디아는 이제 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데이터가 많은 회사 구글과 테슬라, 저는 이제 이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는 에너지주도 좋았습니다. 나머지는 특이한 사항이, 그러니까 이 트러블 관련 요것도 이제 재오픈, 리오픈인데 좋았네요. 오랜만에. 신재생 관련된 건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주가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우려가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데이터를 누가 다루느냐,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누가 핸들링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나스닥은 신고가고 잭슨홀 기다리면서 지금 이제 온도 차이가 심한 그런 상황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이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시장에 대한 전망을 지금 하기보다는 누가 하더라도 잘 모르겠다 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본인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나 고민은 지금 안 하시면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고민하시고 어떤 선택은 항상 고통스러운 겁니다. 항상 그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선택이 여러분들의 투자 근육이 됐든 뭐가 됐든 키워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요.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